코비가 유년 시절을 보낸 동네는 위험천만한 곳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의 항구 도시였는데 마피아들의 전쟁터로 악명 높은 곳이었죠. 총격전으로 인한 사상자만 1000명이 넘을 정도였으며 동네의 유일한 흑인이었던 코비 가족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해코지라도 당하지 않을까 더 조바심을 내며 지냈습니다. 미국인이었던 코비 가족이 이탈리아로 오게 된 이유는 코비 아버지의 직업 때문이었습니다. 농구선수였던 아버지가 이탈리아 팀에 입단했기 때문이죠. 당연히 코비는 이탈리아어를 전혀 할 줄 몰랐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초등학교에 간 첫날 어머니에게 제발 혼자 두고 가지 말라며 목청이 터져라 울어댔습니다. 학교의 유일한 외국인이었던 그가 안쓰러웠는지 선생님은 이례적으로 어머니와 함께 수업을 듣게 해주었고 무려 3개월 동안이나 어머니가 옆에서 함께 수업을 들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어머니도 얼떨결에 초등학교 수업을 들으며 이탈리아어를 배울 수 있었죠. 외로웠던 외국 생활, 코비의 유일한 낙은 농구였습니다. 아버지의 양말들을 돌돌 말아 공처럼 만들어서는 집안의 미니골대에 하루에 수백 번을 던졌죠. 아버지의 경기를 보러 가는 건 그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차가 없던 그의 가족은 경기장에 갈 때 친구네 가족차에 끼어 타곤 했는데 친누나 2명을 포함한 코비 가족이 다 타려다 보니 막내였던 코비는 늘 트렁크에 탔었다고 합니다. 구단에선 가끔 볼보이를 시켜주기도 했고 코앞에서 아버지의 멋진 플레이를 보며 그의 눈은 늘 초롱초롱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당연하게도 초등학교 때부터 농구부 활동을 하게 됐고 혼자서 팀 득점 70%를 책임질 정도로 엄청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농구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으니 때는 그가 13살이 되던 해 아버지의 선수 경력이 끝나서 미국으로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동네 농구 캠프에 참가했다가 단 한 골도 넣지 못하는 굴욕을 맛봤죠. 이탈리아에선 한 경기에 60점도 몰아넣던 그였지만 그런 그가 미국에선 무득점자의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벽은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죠. 특히 흑인들의 신체 능력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 이탈리아에선 흑인들과 경기해볼 일이 없었다 보니 미국에 와서야 처음 이들의 피지컬을 경험해보고는 엄청난 좌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 시절 코비에 대해 한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때는 그가 막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코비는 여자친구에게 용기를 내어 오늘 밤 부모님이 안 계신다며 자신의 집에서 데이트를 하자고 말했죠. 그리고 그날 밤 여자친구가 집에 오자 코비는 곧바로 여자친구를 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끝내주는 비디오 테이프를 구해놨으니 함께 보자며 TV를 틀었죠. 그리고 TV에 나온 화면은 농구 왕제 마이클 조던의 경기였습니다. 코비는 조던을 가리켜 인간을 초월한 신의 플레이라며 침을 튀기며 흥분했고 여자친구는 묵묵히 조던의 경기를 함께 시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친구도 참 대단했던 것이 이날 이후 무려 4년 동안이나 주말마다 코비의 집으로 가서 함께 농구 경기를 보며 데이트를 즐겼다고 합니다. 농구광인 남자친구로 인해 그녀 역시도 농구의 재미에 푹 빠지게 됐던 것이죠. 이렇듯 데이트 때마저도 농구 생각뿐이었던 코비였기에 당연히 농구 실력 또한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성장했고 고등학생 때는 당시 최약체였던 학교를 53년 만에 주대회 우승으로 이끈 것은 물론 전국 유망주 명단에 57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미국이란 거대한 땅덩이에서 57위라면 꽤나 만족스러운 입지였지만 코비는 이 순위가 그리 탐탁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코비는 한 노트를 꺼내 자신의 위에 있는 56명의 이름과 신상 정보를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노려보며 반드시 1위를 차지하겠다고 독하게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1년 후 정말로 코비의 이름 위에는 더 이상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전국 최고의 유망주로 거듭난 그는 졸업을 앞두고 골 때리는 작전을 준비합니다. 대학을 거치지 않고 바로 프로 진출을 노려본다는 것이었죠. 이게 얼마나 상식 밖의 일이었냐 하면 당시까지 미국 농구 역사상 고등학교 졸업 이후 바로 프로 선수가 된 가드는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등학생 때 실력이 뛰어날지라도 일단 대학 농구를 거쳐서 프로팀에 입단하는 것이 당연시 됐었죠. 농구계를 훤히 꿰뚫고 있던 코비의 아버지는 고교생이 바로 프로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실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실력 못지않게 프로팀에서 군침을 흘릴 만한 스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이에 부모님은 코비에게 엄청난 짓을 벌이게 하는데 바로 유명 연예인과 데이트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연예인의 이름은 브랜디. 데뷔 앨범 때부터 무려 600만 장을 넘게 팔아치운 가수이며 대중음악계의 가장 권위 있는 상이라 할 수 있는 그래미상까지 받은 인물이죠. 코비의 아버지는 에이전트를 시켜 다가오는 아들의 졸업 무도회에서 코비의 파트너가 되어주지 않겠냐고 브랜디 측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브랜디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대체 코비 브라이언트가 누구길래 이런 제안을 하는지 검색을 해보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이가 없는 이 데이트 신청을 콧방귀를 끼며 수락했습니다. 코비의 이름을 검색해보자 범상치 않은 남자임을 알아챘던 것이죠. 고교생임에도 아디다스와 25억짜리 스폰서 계약을 맺었으며 농구 역사상 처음으로 고등학교에서 바로
프로 데뷔를 하게 될 인물임을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아예 초면은 아니었던 것이 예전 브랜디가 한 음악 축제에서 공연을 했을 때 코비가 공연을 보러 왔다가 우연히 짧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죠. 그때의 기억이 나름 좋은 인상으로 남았습니다. 게다가 브랜디는 이른 나이에 연예계 생활을 하느라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대다수의 미국 고교생들이 그렇듯 졸업 무도회에 대한 로망이 있었죠. 이렇게 모든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자 브랜디는 코비의 무도회 파트너가 되어주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코비가 살던 필라델피아로 향했습니다. 스포츠계와 연예계를 대표하는 슈퍼스타 둘이 데이트를 한다는 소식에 무도회장 앞에는 기자들이 대거 몰려들었죠. 이들은 멋진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 두 손을 꼭 잡고 무도회장으로 향했는데 이때 이 모습을 지켜본 사람 중에는 코비의 여자친구도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 코비는 마이클 조던의 비디오를 같이 보던 그 여자친구와 4년째 사귀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코비와 코비의 가족은 커리어를 위한 홍보 활동으로서 어쩔 수 없다며 하루만 다른 여자와 무도회 가는 걸 이해해달라고 여자친구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코비가 자신이 아닌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속상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비록 여자친구에게는 이날 밤이 속이 끓는 경험이었지만 실제로 이날의 데이트는 엄청난 홍보 효과를 가져다 줬습니다. 브랜디와의 다정한 모습이 보도되자 코비를 몰랐던 사람들조차 처음 코비의 얼굴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졸업을 코앞에 둔 시점, 코비는 기자들 앞에서 정식 선언을 합니다. Kobe Bryant have decided to take my talent to have decided to skip college and take my talent to the NBA. 코비는 졸업 직후 정말로 대학을 거치지 않고 바로 프로팀에 뽑혀갔고 프로팀이 있던 LA로 가게 되며 고등학교 시절 여자친구와는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코비는 역시나 초특급 신인답게 데뷔한 첫 해부터 자신감 있게 슛을 쏘아대며 망했습니다. 10대 청년에게 프로의 세계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특히 그가 크게 지탄을 받은 한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이 유타 재즈와의 플레이오프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지면 토너먼트의 탈락이 확정되는 벼랑 끝 경기였죠. 배수의 진을 친 경기답게 양팀의 점수는 엎치락 뒤치락하며 치열하게 진행됐고 마지막 순간에 동점이 되며 연장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장전에서 Bryant drives, pull up, shot on the way, no good. Cross court left, open Kobe Bryant for three, Bryant for three. It's short again, air ball. 코비는 무려 4번이나 골대조차 맞추지 못하는 에어볼을 던지며 결정적인 기회들을 여러 번 날렸습니다. 아무리 신인이라지만 한 경기에 5번이나 에어볼을 던진다는 건 미국 프로농구에서 전례 없던 일이었죠. 그러나 종료 7초 전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만 넣으면 극적인 동점을 만들며 그간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었죠. 7 seconds. Here's a three-pointer air ball. 또다시 에어볼이 나오며 경기는 그대로 종료. 코비의 팀은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경기 종료 후 여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자격 미달의 고교생이 프로로 왔다며 엄청난 비난이 이어졌죠. 그러나 감독과 동료들만큼은 그를 감쌌습니다. 감독은 오히려 코비를 가리켜 그 어떤 농구 선수라도 한 경기에 2번의 에어볼을 던진다며 경기 끝날 때까지는 더 이상의 에어볼이 두려워 슛을 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코비는 2번의 실패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슛을 던졌다. 이 남자는 두려움을 모르는 남자이다. 우리 팀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오히려 그를 추켜 세웠습니다. 또 당시 팀의 기둥이던 동료 샤킬 오닐도 종료 직전 작전 타임 때 감독이 마지막 슛을 누가 쏠 것인지를 물었는데 고참 선수들조차 감독의 눈을 피하고 아무도 나서고 싶지 않아 했다. 오직 코비만이 이 부담감을 대담하게 받아들였다. 선수로서 그가 존경스러웠다 라고 비하인드를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질타와 조롱은 10대 청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면전에 대고 요즘 잠은 잘 옵니까? 와 같은 비아냥 섞인 질문을 하는 이도 있었죠. 사실 이 시기 코비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야밤에 몰래 하고 있던 일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죠. 매일 늦은 새벽까지 혼자 텅 빈 훈련장에서 슛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굴욕적인 에어볼 사건이 벌어졌던 그 경기날 코비는 2번 다시 오늘 같은 굴욕은 겪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그날 경기가 끝나자마자 야심한 밤에 바로 훈련장으로 향했고 이날부터 한밤중에 비밀 훈련을 시작했죠. 정기 훈련 시간이 끝나고 팀원들이 귀가한 뒤에 홀로 다시 출근을 해서 수백 개의 슛을 더 던졌습니다. 이 시절 코비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훈련할 때 뺨을 타고 흐르는 액체가 눈물인지 땀인지 모르는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의 야간 훈련은 당직을 서던 경비 아저씨만이 알고 있었는데 밤마다 나타나 훈련장 문을 열어달라던 코비의 표정이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의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그의 피나는 노력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하는 말에 완벽한 예시로 남았습니다. 은퇴하던 시점의 코비의 기록을 보면 경기 종료 1분을 남긴 상황에서 성공시킨 동점이나
득점이나 역전슛만 100번이 넘으며 이 기록의 압도적인 역대 1위로 오늘날까지도 남아있죠. 게다가 프로농구 단장들이 꼽은 마지막 슛을 믿고 맡기고 싶은 선수 1위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코비는 20대 초반에 이미 팀의 에이스가 되어 무려 3년 연속으로 팀 우승을 이끌었죠. 그러나 커리어적으로는 모든 게 순탄했던 이 시기, 코비에게는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시작은 코비가 한 여자에게 반하면서였습니다. 당시 20대 초반이던 코비는 한 여자에게 푹 빠지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여자의 나이가 불과 16살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극구 반대했습니다. 나이가 너무 어린 것도 문제였지만 흑인 여자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어린 나이에 검붉은 매니큐어와 진한 화장을 하고 다니던 모습을 코비의 부모님은 탐탁지 않아 했죠. 코비는 이 바네사라는 여자와 곧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 여자친구가 하교할 시간이 되면 늘 벤츠를 끌고 데리러 왔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방송국은 헬기까지 뛰어가며 코비의 10대 여자친구라고 특종 보도를 시작했고 파파라치까지 몰려들기 시작하자 학교 측은 코비에게 아예 학교 부지내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코비는 이 조치에 대해 통큰 대응으로 맞섰는데 여자친구를 바로 자퇴시키고는 홈스쿨링비 전액을 대준 것입니다. 이둘의 사랑은 더욱 뜨겁게 타오르며 어느새 바네사는 성인이 되었고 결국 코비는 부모님에게 이제 여자친구가 성인이 되었으니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죠. 잠깐 동안의 불타는 사랑일 거라 믿고 싶었던 부모님은 이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을 반대한 건 부모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팀의 감독이던 필 잭슨은 그 나이에 결혼은 너무 이르다며 몇 년간 지켜보라고 만류했고 팀 동료들은 물론 코비가 가장 존경하던 선수인 마이클 조던조차도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코비의 에이전트는 정결혼을 하고 싶다면 과도한 위자료를 막기 위해서라도 꼭 혼전 계약서를 쓰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이에 대해 코비는 난 바네사를 믿는다. 그녀가 내 재산 전부를 가져가도 상관없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난 젊으니 돈은 다시 벌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이 답변을 들은 에이전트는 결국 코비와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겠다며 일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결국 코비는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슈퍼스타의 결혼식 치고는 참 쓸쓸했는데 코비와 연을 끊어버린 가족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으며 팀 동료들조차도 참석하지 않았고 작은 규모로 조촐하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도 부모님은 마음을 굳게 닫았습니다. 한 번은 코비가 올스타전에 참가하러 오랜만에 고향에 간 적이 있었는데 이때 코비는 혹시라도 부모님이 오시지 않을까 하고 내심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끝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이날 경기에서 대활약하며 MVP로 뽑힌 코비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팀 관중들에게 야유를 받았던 것보다도 더 큰 상처는 오늘 제 가족 중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코비가 부모님하고 어디까지 사이가 안 좋아졌는지를 보여주는 또 대표적인 일화는 어머니를 상대로 한 경매품 소송 사건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집을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코비가 분가하기 전 두고 간 물건들을 고액 경매로 내놓았는데 이 소식을 듣게 된 코비가 소유권 주장을 한 것이죠. 어머니가 올린 코비의 물건은 42개에 달했으며 코비의 고등학교 시절 유니폼, 신발 등 수집가들에게 꽤 가치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거의 10년 가까이 이 물건들을 찾으러 오지도 않았으며 아들의 물건들을 보관해 오느라 별도의 창고를 구해 한 달에 200만원 가까이 지불해 왔다며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코비가 유리한 싸움이었고 코비 부모님에게 허락된 것은 42개의 물건들 중 6개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코비의 인기 덕분에 이 6개의 물건만 해도 7억에 가까운 거금에 팔렸죠. 코비의 별명은 블랙맘바였습니다. 블랙맘바는 맹독을 가진 독사의 이름으로 유독 빠른 스피드가 특징이죠. 그러나 블랙맘바라는 별명이 유명해진 이유는 경기장에서 보여준 그의 빠른 움직임 때문이 아니라 경기장 밖에서의 독종 같은 정신력 때문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맘바 멘탈리티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였는데 이미 선수로서 최고의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그 누구보다도 지독한 연습벌레였죠. 웬만한 부상으로는 코비의 열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오른쪽 손목이 부러지자 왼손을 단련시킬 절호의 기회라며 왼손으로 슛 연습을 시작하더니 결국 왼손으로 3점 슛까지 성공시킬 경지에 이르렀고 다리가 다쳤을 때는 휠체어를 타고도 슛 연습을 했죠. 한 번은 카메라 플래시 때문에 눈이 부셔 슛을 놓친 적이 있었는데 다음날 바로 야외 코트로 나가 일부러 눈이 부시도록 햇빛을 보며 슛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는 일주일에 6일을 새벽 4시에 기상해 따로 6시간 개인 운동을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팀 동료들이 출근하기도 전에 6시간이나 운동을 하고 있었으니 남들보다 곱절에 달하는 연습량이 계속 쌓여갔던 것이죠. 하루는 코비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사는 게 지치지 않느냐, 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수 있냐며 모두가 궁금해하는 그 질문을 던졌는데 코비는 덤덤한 표정으로 이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루하루
하루 더 나은 내가 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하며 그리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듯 답했습니다. 코비는 찬란한 전성기를 오래도록 누리며 여러 기록들을 쌓아갔습니다. 한 번은 3쿼터까지 혼자서는 62득점을 올렸는데 상대팀 전원이 앞서에서 올린 득점인 61점보다도 많은 점수였죠. 또 다른 경기에서는 한 경기에서 81점을 득점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득점왕이 평균 30점 정도인 것을 봤을 때 그야말로 미친 기록이었죠. 그러나 아무리 독종 같은 정신력으로 무장한 그였어도 인간의 신체에는 한계가 있는 법. 어느덧 40세에 가까워지며 코비의 몸은 하나둘씩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수 생명에 치명적이라는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최소 1년간 복귀하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코비답게 재활훈련마저도 독종처럼 임해 회복 예정일보다 무려 4개월이나 더 빨리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복귀한 지 단 일주일 만에 이번에는 무릎 부상을 당하며 또다시 수술대에 올랐고 무릎이 다 나으니 이번에는 어깨뼈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철 같았던 그의 몸도 이제는 나이를 속이지 못했죠. 결국 코비는 눈물을 머금고 38살의 나이에 농구와 작별을 고하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은퇴 경기는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렸습니다. 최저가 좌석만 70만원이 넘었고 1등석은 좌석당 3천만원이 넘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죠. 그러나 아무리 코비의 은퇴 경기라지만 프로의 세계는 냉철한 법. 경기 종료 2분 전까지 코비의 팀은 10점 차로 뒤지며 패배가 유력했습니다. 그러나 코비는 생애 마지막 경기마저도 어쩜 이렇게 영화 한 편을 만들어내는지 마지막 2분 동안 혼자 15점을 박아넣는 불굴의 원맨쇼를 선보이며 극적인 역전승을 거둡니다. 이날 코비는 38살의 나이로 팀 득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60득점을 기록했고 경기 후 은퇴 연설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is has been absolutely beautiful, you guys. I can't believe it's come to an end. What can I say? Mamba out. 코비는 그렇게 선수로서의 마지막을 덤덤하게 맞이했고 은퇴 이후에는 특히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며 아이들을 위한 오디오북이나 단편 영화를 제작하는 등 의외로 창작 활동 쪽으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듯 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만든 디어 바스켓볼이라는 단편 영화는 이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단편 영화상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호평을 받았죠. 그러나 은퇴한 지 불과 4년도 채 되지 않은 2020년 1월 전 세계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코비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었죠. 딸과 함께 농구 경기에 참석하러 헬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사고가 난 것입니다. 이때 코비의 나이는 겨우 42살.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전국적인 추모 행렬이 잇따랐고 이 소식을 접한 선수들 중에는 경기 중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코비는 농구계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죠. 그날 열리는 모든 경기에선 코비를 추모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경기 시작 후 양팀이 각각 24초와 8초씩 공격을 하지 않고 멈춰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는 코비의 선수 시절 등번호였던 24번과 8번을 기리는 의미였죠. 그리고 열린 추모식.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은 참담한 심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When Kobe Bryant died, a piece of me died. 코비와 함께 3번의 우승을 일궜던 샤킬 오닐은 이렇게 추도사를 시작했죠. When I have imagined speaking to a group of people about Kobe Bryant, I usually picture in the context of his Hall of Fame induction. But never ever could I have imagined that I'd be here today speaking at his memorial. And it pains me to my core. 마지막으로 코비의 아내 바네사가 강단에 올라 코비와 함께 사망한 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I won't be able to tell her how gorgeous she looks on her wedding day. They couldn't be on this earth without each other. God knew He had to bring them home to heaven together. Babe, you take care of our Gigi. We're still the best team.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되는 영상이었다면 앞으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슷한 영상을 더 띄워드리니 조금 더 머물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